잠에서 깨어났을 때 상쾌함을 느끼는 사람과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은 무섭지만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해 보이던 노인이 평소와 다름없이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음날 아침 더 이상 깨어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무런 징조도 큰 병도 없이 조용히 찾아온 이별에 가족들은 망연자실합니다. 막을 수는 없었을까요? 실제로는 잠들기 전에 사소한 습관들이 수면 중의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작은 습관 하나가 심장에 부담을 주고 호흡을 방해하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위험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중요한 생활 습관만 바꿔도 우리는 심장을 보호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며 아침마다 활기찬 하루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무심코 해오던 그러나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는 4가지 잘못된 잠버릇을 소개합니다. 몇 가지는 꽤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고 몇몇은 오랜 세월 동안 익숙해진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마지막에 소개할 습관은 대다수의 노인이 매일 밤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행동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늦은 밤에 심장 신호를 무시하는 습관. 왜 잠들기 전에 음식이 위험할 수 있을까요? 따뜻한 국물 한 그릇, 야식으로 먹는 샌드위치, 혹은 남은 반찬 몇 일, 오랫동안 해왔던 익숙한 습관일지라도 70세 이후에는 그 평범했던 야식이 밤사이 심장에 조용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빠르게 회복하지 못합니다. 신진대사는 느려지고 소화 기능은 약해지며 심장은 더 많은 에너지를 들여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특히 언제 먹는지가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한때 위로가 되었던 야식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 위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무거운 식사를 하면 몸은 휴식 대신 소화 모드로 전환됩니다.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장은 활발히 움직이며 심박수는 낮아지지 않고 유지됩니다. 이는 위산 역류, 혈당 급등, 야간 고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 질환이나 당뇨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늦은 식사에 숨겨진 위험 중 하나는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율신경계는 심장 박동과 혈압 같은 생명 유지 기능을 조절하는데 소화는 교감신경을 자극해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반대로 숙면과 회복을 위해서는 부교감신경이 작동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심장은 쉬지 못하고 몸은 밤새 경계태세를 유지하게 되며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주의해야 할 것은 야식과 야간 고혈압의 연관성입니다. 여러 연구에서는 늦은 저녁이나 취침 직전의 간식이 야간 혈압 상승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수면 중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부름이나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회복하지 못하고 동시에 여러 작업을 해야 할 때 심혈관계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 늦은 시간의 식사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밤에는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어렵고 이는 부정맥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배고픈 상태로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잠들기 3-4시간 전에 마지막 식사를 마치는 것입니다. 만약 잠들기 전 가벼운 간식이 필요하다면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한 줌, 아보카도 한 조각 혹은 허브차 한 잔이 좋습니다. 이러한 음식은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오히려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잠든 사이 당신의 심장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언제 무엇을 먹는지만 조금 조절해도 아침에 활기차게 일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깨어나지 못할지를 가를 수 있습니다. 2. 한밤중 화장실 가는 일이 잠보다 더 큰 대가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있는 일이었습니다. 밤중에 한 번쯤 화장실에 다녀오는 일. 다시 이불 속에 들어가면 곧 잠이 들었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횟수는 늘어나고 수면은 점점 조각나듯 흐트러집니다. 이제는 푹 자는 날이 드물어지고
밤은 점점 더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단순한 노화의 일부라고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들이 많지만 이 작은 습관이 생각보다 훨씬 큰 위험을 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야간요는 단지 수면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마다 여러 차례 깨어나고 자세를 바꾸는 과정은 심장과 신경계에 지속적인 부담을 줍니다. 깊은 잠에서 갑자기 일어나 몸을 일으키는 순간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혈압이 갑자기 떨어져 어지러움을 유발하며 균형 감각을 잃고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작은 미끄러짐 하나가 엉덩이 골절이나 머리 부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위험 외에도 밤잠이 자주 깨는 것은 뇌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 시간이 아닙니다. 뇌가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정리하고 기억을 저장하며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밤중에 계속 깨어나면 깊고 회복력 있는 수면 단계가 단절되어 뇌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노인은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알츠하이머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화장실 방문이지만 실상은 뇌 노화를 앞당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야간요는 피할 수 없는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약간만 조절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 섭취의 시간과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도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체내 수분은 낮 시간에 충분히 채워야 하며 저녁에는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후 늦게 마시는 카페인 음료나 술도 피해야 합니다. 심지어 허브차도 자기 전에는 방광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밤에 여전히 잠에서 깨는 분들은 넘어짐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 개선도 중요합니다. 움직임에 반응하는 센서 등을 설치하면 어두운 방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고 침대 옆에 잡을 수 있는 안정적인 가구를 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뇨제와 같은 약물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복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룻밤에 화장실 방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노년기에는 삶의 질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생활을 조금만 재정비하면 우리는 더 깊고 안전한 수면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밤은 회복과 치유를 위한 시간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그 소중한 시간을 지키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3. 따뜻한 방에서 자는 습관이 당신의 심장을 조용히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포근한 침실의 온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락함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추위를 더 예민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 밤이면 난방을 높이는 것이 습관이 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따뜻함이 꼭 편안함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나치게 따뜻한 환경에서 잠을 자는 것은 심장에 부담을 주고 야간 탈수나 심혈관계에 긴장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천 조절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약간의 온도 변화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노년기의 몸은 땀샘이 덜 활동적이고 혈액순환도 느려져 열을 외부로 내보내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런 변화는 본인도 모르게 과열되는 상황을 만들고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몸이 제대로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실내 온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몸은 천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심장은 더 빠르게 혈액을 순환시키려 합니다. 이는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밤에 발생하는 심장마비나 부정맥은 따뜻한 환경에서 잠을 자던 이들에게 더 자주 나타납니다. 이와 함께 따뜻한 방은 탈수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땀이 조금씩 배출되면서 체내 수분이 손실되고 그 결과 혈액이 진해져 혈류 속도가 느려지며 혈전이 생기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이는 특히 혈액순환이 약한 노인에게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탈수를 낮 동안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수면 중에도 상당한 수분이 소실되며 따뜻한 환경에서는 그 양이 더 많아집니다. 또한 지나치게 따뜻한 방은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몸은 숙면에 들어가기 전 천을 자연스럽게 낮춥니다. 그러나 방이 너무 따뜻하면 이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깊고
회복에 도움이 되는 수면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고 얕고 불안정한 잠이 반복됩니다. 그 결과 밤새 잠을 잤어도 아침에 피로하거나 숨이 차고 머리가 무거운 상태로 깨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적인 수면 온도는 섭씨 15도에서 19도 사이입니다. 처음에는 다소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몸은 금세 적응하고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두꺼운 합성 섬유보다는 통기성이 좋은 면, 이불을 사용하는 것이 천을 적절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선풍기나 창문을 조금 열어놓는 것도 실내 공기 순환에 유익합니다. 침실의 온도는 단순한 생활,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과 수명의 문제입니다. 잠을 자는 환경을 조금만 조정해도 심장의 부담을 덜고 탈수와 심혈관계 위험을 줄이며 매일 아침 진정으로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4. 잘못된 수면 자세가 천천히 심장과 폐를 해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자세로 자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70세를 넘긴 이후에는 잠자는 자세가 단순한 편안함을 넘어 건강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는 자세는 호흡의 효율, 혈액순환 나아가 심장과 폐의 부담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등을 대고 똑바로 눕는 자세는 자연스럽고 흔한 수면 자세이지만 노년층에게는 가장 위험한 자세 중 하나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몸이 이완되면 중력에 의해 혀와 목 안의 연조직이 뒤로 처지며 기도가 좁아집니다. 이는 수면 무호흡증의 원인이 됩니다. 자는 도중 숨이 반복적으로 멈추고 다시 시작되는 이 증상은 본인이 깨닫지 못한 채 심한 산소 부족 상태를 만들며 심장은 과도한 압박을 받고 뇌는 깊은 수면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지속되면 고혈압, 심부전, 심지어 수면 중 심장마비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는 호흡에는 다소 유리하지만 심장에 직접적인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오른쪽 수면 자세가 혈액의 순환을 방해할 수 있고 특히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는 폐나 다리에 체액이 고이는 우려혈성 심부전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자세는 왼쪽으로 눕는 것입니다. 왼쪽 자세는 심장이 보다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도록 도와주며 소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위산 역류가 잦은 사람에게는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는 것을 막아줘 야간의 불쾌함을 줄이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잠자는 자세 하나 바꾸는 일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장기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등을 대고 자지 않도록 바디필로우를 활용해 자세를 유지하거나 머리를 약간 높이는 것도 호흡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수면 자세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호흡이 더 원활해지고 심장의 부담이 줄어들며 밤의 휴식이 진정한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생각. 작은 변화가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잠들기 전의 습관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무엇을 먹고 자는지, 방의 온도는 어떤지, 어떤 자세로 자는지, 밤에 얼마나 자주 깨어나는지, 이 모든 요소들이 몸의 회복과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70세 이후에는 수면이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생존과 장수, 그리고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단 하나의 작은 실천, 예를 들면 저녁 식사를 좀 더 일찍 마치거나 잠자기 전에 수분 섭취를 줄이거나 방을 시원하게 유지하거나 올바른 수면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즉각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심장은 보다 고르게 뛰고 폐는 편안하게 숨을 쉬며 뇌는 깊고 안정적인 수면을 통해 다시 활력을 되찾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근간을 이루는 조용한 치유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건강을 좌우하고 다음 날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짓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바꿀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는 무엇인가요? 그 선택은 온전히 당신의 몫이며 그로 인해 얻는 보상은 더 길고 건강하며 활기찬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여러분이 더 온전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고
실천하고 싶은 한 가지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응원하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숫자 1, 그렇지 않았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꼭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방식으로 깊고 자유롭게 빛나기를 응원합니다.